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시장 점검 및 업종 현황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와 지지난주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 있죠. 어, 일단은 보수적인 의견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과 같이 일단 저희에 대한 판단이 맞지 않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뭐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저희의 예측이 맞아 버려서 많이 하락을 해서 상당히 아,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시장 어떻게 또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 보시고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거죠. 근데 이 결국에 이 이슈가 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해결이 어느 정도 좀 빌미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빌미가 제공이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계속 떠안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과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스탠스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건 예전부터 계속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게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였는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채권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건드렸고, 이 채권 수익률을 건드리다 보니 결국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작용이 돼서 결국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금리 관련된 부분이 이 속도가 완만하게 금리를 인상할 거냐 아니면 빠르게 좀 인상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이제 여기에 부록으로 좀 보이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 부분이죠. 최근에는 이 지지난주에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한 원유 수입을 중지를 했고, 또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요오드 용액 뭐 관련된 화학 제품도 수입을 거절했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야기는 둘이 만나서 잘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11월 중간 선거를 이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중국에 대한 고집을 좀 꺾기 위해서 일단 상당히 좀 많이 두뇌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좀 강단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 선거 어떻게 보면 이후로도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미중 무역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 수출에 대한 수입에 대한 적자 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수입에 대한 적자 폭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고삐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FOMC를 통해서 결국에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금리 정책에 대한 매파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우리 증시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했다. 오늘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동결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듯이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갖다 팔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중요한 뭐 미국 금리 관련 속도 그리고 미국 중국 갈등 관련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쉽사리 뭐 시장이 완만하게 하락을 좀 진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뭐 그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뭐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야 뭐 3분기 실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 뭐 좋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있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뭐 못 받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얘기가 나왔죠. 재감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위법이다라고 해서 위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를 뭐 제약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바이오 제약 쪽에 흔히 말하는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고요. 오늘도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엔 좀 전반적인 약세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이게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결론적으로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를 위축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 관련된 뭐 얘네는 이제 실적이랑도 무관하고요. 하지만 이제 성장성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성장성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 팽도 FAANG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5개 기업도 결국에는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기인을 한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 미국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종목의 상승 종목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미국 중국 갈등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뉴스들은 어떠한 뉴스들이 있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관료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회담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예 만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다른 여타 그 글로벌 증시에 그리고 이머징 마켓 시장 쪽을 위하여 속도를 상당히 늦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이 상승을 하기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업종으로 보면 그래서 최근의 업종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운운할 수 있지만 이 성장대 가치 그리고 경기 민감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이 성장주들이 좀 하락을 했었을 때 같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건설 그리고 석유, 화학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했죠. 특히나 이제 성장주들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뭐 그 와중에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게 뭐 엔터 뭐 이런 쪽이죠. 뭐 물론 뭐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성장성에 더 많이 기인을 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방향을 단기 이런 하락에서 잠깐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떨어질 것이냐. 근데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 시점은 하반 경직 지난번에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저점을
이렇게 만들고 새로운 다시 추세를 하락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오늘 중국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도 전반적인 뭐 강세 흐름이 하락 쪽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단기 이제 저점을 만들었었던 704포인트 저점을 양호하게 좀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장대 양봉 나왔고 하루 쉬었고 다시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갭 떴고 오늘은 초반부터 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못하더라도 5일선이죠. 731포인트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못하더라도 730포인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를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난번에 상승을 했었던 저점 부근이죠. 724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예, 어떻게 보면 이 시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쌍바닥의 흐름으로 논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차트 흐름으로 이런 흐름이 되겠죠. 반등, 조정, 반등, 뭐 이런 식, 뭐 N자형, 뭐 그래서 쌍바닥의 흐름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720에서 빠르게 좀 710에서 700까지, 그래서 지난번 저점까지 갱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다. 근데 바닥을 외바닥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쌍바닥으로 확인하는 게 더 좋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점 쌍바닥을 만드는 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대중 무역 수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해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장 막판까지 유지를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은 이미 이제 5일선 2150포인트, 54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못해도 한 2140포인트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점들이 이제 214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래서 양호하게 지금 이제 N자형 파동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정도 시점에서는 유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보시고 대응을 좀 잘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은 이 갭을 메우는 시점까지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223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이 갭을 메우는 시점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갭 이제 상승했었던 갭이 이 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갭이 765 정도 되니까 700한 65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장 막판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쉬운 건 그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으면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으면은 집중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고, 뭐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익이 급등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수익을 냈다가 좀 조정을 보더라도 다시 수익 내고, 조정 다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만 이렇게 계좌 포트를 좀 만들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힘내시고 오후 시간도 화이팅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